오늘 연애 그리고 데이트 세 번째 시간,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좀 주셔서 연애 그리고 데이트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한 질문들, 문의들, 궁금점들을 저에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나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청년이 저희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귄다는 얘기죠. 남녀 청년이 우리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있었고,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라고 또 갑자기 문의할 청년들도 늘어났고, 또 목사님 교제를 하고 싶은 형제, 교제를 하고 싶은 자매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또 청년들도 생겨서, 그 문의들이 요 몇 주 안에 갑자기 확 늘어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잘 하고 있구나라는 힘이 또 생기고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그리고 데이트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화이팅!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또 요즘에 나누는 이 내용들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압박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안에서, 데이트 안에서, 연애 안에서,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은 어떻게 해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많은 문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아담이 필요함을 느끼고 아시고, 아담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 순놈 안놈이 있는 거죠. 다 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을, 짝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아담의 짝꿍을 필요를 느끼는 가운데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가 있어야 하나님이 짝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짝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저에게 짝이 필요하다고, 제가 잠자고 일어난다고 제 옆에 하와가 있는 게 아니던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먼저는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하지만 필요가 있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짝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필요가 있으면 오늘날에는 짝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짝을 찾아야 됩니다. 짝을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짝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개로 만남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봐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도 나눠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소개를 해서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 저 자매, 저 형제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자매나 형제나 마찬가지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잘 돼야 교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서로 좋아서 마음이 통해져서 단번에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이게 어떻게 잘 돼서 또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러다가 결혼을 한다는 건 결국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두 사람이 둘 다 마음이 통하여지고 서로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서로 둘 다 호감이 있고 마음도 있는데 서로 오해해서 커플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봐요. 서로 호감이 있는데 커플이 되지 않는 경우들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호감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음을 전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커플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잘 될 수 있는 두 사람인데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커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경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보통은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이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제가 자매의 마음에 들어서 처음 만나고 몇 번 자매랑 만나는 가운데 자매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형제가 먼저 자매를 마음에 들어 했기에 그래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되고 자매도 형제가 마음에 들어서 만남을 갖기 시작했겠죠. 자매도 형제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좀 열어볼까, 자매는 이제 좀 열어볼까 하고 있는데 형제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어보면 형제의 마음은 이미 커진 상태예요. 형제는 이미 이 자매를 향해 마음을 달려가고 있고 이 자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어서 형제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자매와 나는 교제하는 사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자매가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자매들의 생각이더라고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매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생각보다 자매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천천히 관계를 맺으며 나아갔으면 하는데 형제의 생각에는 자매가 나를 싫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됐고 내 마음은 이미 뜨겁고 이미 오래된 연인처럼 그런 사람처럼 생각해서 형제가 그 열정을 다해서 자매가 내 열정에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하는데 자매의 입장에서는 형제가 그리 싫지는 않아요. 그리 싫지는 않은데 형제의 생각이 너무 앞서, 내가 너가 길었죠. 너무 앞서 나가고 형제의 마음엔 이미 교제가 한창인 벌써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시작되다 보니까 자매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을 열으려 하고 이제 조금 시작해 보려고 가고 있는데 형제가 너무 앞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맞춰 나가다가 그것을 자매가 따라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을 자매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매도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마음에 있어요.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형제는 너무나 빨리 마음이 진행이 되어서
형제의 반응에 자매가 그것을 또 못 맞춰 나가면 형제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자매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가 보다. 또 형제들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매들은 형제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좀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또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자매들이 얘기하는 건 속도를 조금 맞춰달라고, 좀 늦춰달라고, 자매에게 맞춰달라고 이야기들을 마저 합니다. 또 대부분 자매들은 주도하는 남자를 보통은 따르고 싶어 합니다. 또 남자의 구애를 기다리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형제가 자신을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남자가 너무 소극적인 면에서 또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으로 깨워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들이 또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은 여성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성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갖고 하는데 자신의 속도가 또 너무 빠르거나 자매의 선택권이나 주도권을 모두 빼앗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일을 시작하고 추구하고 주장하고 보호하고 정복하는 성향을 남자들에게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자다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물론 여자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그런 모습들에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매는 그 자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별로 그닥 매력을 느끼지 않는 자매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또 적극적인 면은 쏙 들어가고 자매에게 다 맞춰주고 자매를 기쁘게 하는 방법, 뭔가 소극적인 면들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남성다운 면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메뉴를 고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남자들이 좀 주도적인 모습을 남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매력을 느끼는 그 자매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매는 그런 형제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호감을 느끼지 않는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는 소극적이지 않아서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내 원래 그런 모습들을 마음껏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자매들은 그 형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매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고 또 잘생기고 결혼 상대자로 아주 좋은 사람인데 또 나는 왜 저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자매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형제들이 또 가끔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도 잘해주는데 저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매들, 또 형제와의 관계를 가진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형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다면 그 자매에게
그런 모습들을 남성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까 또 너무 앞서가거나 자매 속도에 맞춰주지 못해서 자매 속도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주도권 또 이끌어가고 남성성을 다 없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도권을 갖고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절당할까 봐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거절 엄청 당해야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거절 가운데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했다면 또 그 거절당한 것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전시키고 또 왜 내가 거절당했는지 그런 것들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의 가치는 거절당했다고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매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형제의 가치를 정해줍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인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매가 있습니까? 그 형제에게 정확히 표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이상한 썸 타는 것 같고 좀 뭔가 그냥 기본적인 이상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 형제가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한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형제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요청을 하고도 형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를 찾기 바랍니다. 아마 그 형제는 자매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자매가 마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가 남성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를 억지로 자매가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건 힘듭니다. 그럴수록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아셨죠? 네. 가끔 수줍음이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수줍음이 좀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제 성격상, 기질상 수줍음이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형제에게는 자매들이 약간의 격려와 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형제들에게는 때로 자매들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사실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형제가 좀 수줍음이 있고 또 그 형제가 좀 기질상 좀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면 자매가 먼저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용기 있는 형제가 미인을 차지한다. 이 이야기는 남자들이 남성스러움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용기 있는 형제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미인은 형제를 용기 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매들이여 모두 미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매가 어떡하냐에 따라, 자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형제가 용기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던 형제에게 자매가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줍음이 많던 형제도 그 자매를 얻기 위해 용기 있는 남성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자매들을 만나보면 제가 교제를 하고 싶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냥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마음에 소원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매가 그럴 마음이 있는데 형제를 용기 있게 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용기 있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실은 형제를 용기 있게 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들이 있을 때 그 자매 근처에 오겠죠. 그렇죠?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니까 어딘가 있겠죠. 주변에 있겠죠. 오겠죠. 그 자매가 마음에 드니까 그 마음에 드는 자매를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매는 어떤 형제가 자기를 쳐다봐요. 느끼죠. 저 사람이 날 쳐다보네? 알 겁니다. 그럴 때 자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요? 쳐다봐 주는 겁니다. 같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같이 쳐다보고, 근데 그 형제가 괜찮은 남자다. 내 마음, 나는 저 형제가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한 미소를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내주는 거죠. 그럴 때 형제는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그럴 때 형제는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제가 저의 아내와 소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 아내는 저를 용기 있게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용기 있게 했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썰렁하다, 재미없다 이런 말들도 하지만 저의 아내는 저를 만나며 저와 대화를 하면 그렇게 제 이야기에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꺼낼 때 그렇게 웃어줬습니다. 제 말에 웃고 제 얘기에 웃고 저를 보면 또 웃고, 저는 그 웃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인을 얻었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미인이 남자를 용기 있게 한 겁니다. 용기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에, 그 미소에, 그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더 재밌게 얘기가 술술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주도적이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남자다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형제를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또 돌아볼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또 자기 소개를 하겠죠. 그쯤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계속 쳐다만 보다가 자매와 아무 말도 없이 한 번도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가 자매에게 가서 난 널 오랫동안 지켜봤어. 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랬구나. 우리 사귀자. 너 너무 괜찮다라고 하는 자매들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가 자매를, 여자를 쳐다보는데 여자가 남자의 시선을 매일 피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못 쳐다보겠어.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매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미소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용기를 잃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해낼 마음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쳐다보기만 하다가 뜬금없이 나타나 오랫동안 널 지켜봐서 널 사랑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매가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매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자매들이 무반응을 보인다던가, 자매들이 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던가 시선을 막 피한다. 그러면 형제를 용기 있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얼굴 표정이나 얼굴의 밝기, 여기서의 얼굴의 밝기는 막 조명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밝기, 조명 안 받으면 어두운 이런 밝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의 이 생기, 얼굴의 밝기나 생기, 뭐 생기가 마음속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좀 와서 말을 좀 걸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내 얼굴의 표정이나 밝기는 막 이러고 다니면 인상 쓰고 내 마음이 막 나는 힘들어 이러고 다니면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좀 말을 걸어주고 막 나에게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좋겠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 인상은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자매들 점검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교제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내 얼굴의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표정이 너무 어둡거나 이러지는 않은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만나야 관계가 지속되고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돼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먼저 말을 걸 수도 있죠. 제가 누누이 계속 말하지만 만나야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기는 얼굴로 만나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됩니다. 유리구두가 있어야 왕자가 나타나서 유리구두를 신겨주겠죠. 손수건을 떨어뜨려야 그 손수건을 주워서 건네주겠죠. 마음이 표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서로의 눈을 마주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의 만남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섹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엘리에섹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할 때 리브가가 그때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면서 이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소서라고 친절의 말 한마디를 베풀 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중요한 거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결혼은 우리가 보통 결정권 이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을 하는 순간 각자의 집의 결정권이 남자와 여자에게로 넘어옵니다. 여자는 그 결정권을 남자에게 넘겨주고 남편은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의 경우는 내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알고 결정을 잘하는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형제들의 결정은 자기 마음에만 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집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남편을 머리 삼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죠. 물론 그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머리 밑에 뭐가 있나요? 목이 있습니다. 목. 그렇죠? 머리 밑에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잘 서야 머리가 설 수 있습니다. 아내는 목과 같아요. 여자는 목입니다. 목. 아내는 이 남편의 머리를 세울 수도 있고 꼬꾸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편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형제들은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 잔소리를 안 하면 좋지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자매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잔소리를 잔소리로 느끼지 않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들을 잘한다. 그 말 한마디로 형제를 꼬꾸라치게 할 수도 있고 형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의 입술에 따라서, 자매의 말에 따라서, 자매가 형제를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머리를 세울 수도 있고 꼬꾸라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지만 미인은 형제를 용기 있게 합니다. 자매들의 미소와 자매들의 눈빛만으로, 자매들의 웃음, 자매들의 말 한마디로 형제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를 용기 있게 하십시오. 자매님들의 입술로, 자매님들의 말 한마디로, 자매님들의 미소와 자매님들의 그 눈빛으로 형제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남성성, 남성다움, 주도성, 능동성, 적극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거절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킵니다. 근데 거절당했는데 계속 트라이 하지 마시고요. 네. 거절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킬 겁니다. 때로 거절당한 자매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정한 멋있는 사람인데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여러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형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 카메라 다시 한번 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